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의 달인 시리즈로 인터뷰에 관련돼서 제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 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이 서류 관련된 부분도 그 자기소개서 관련된 부분도 따로 한번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그 취업할 때 신입 때부터 경력 이직을 할 때 꽤 높은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의 합격률을 자랑이라기보다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작성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 인터뷰를 왜 준비를 하게 되었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인터뷰를 따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인터뷰가 결과에 상관없이 잘 된 곳도 있고 잘 안 된 곳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어느 위치에 있고 현재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는 인터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조금 더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인터뷰에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질문 사항이 조금 더 날카롭게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을 때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공부할 부분이 어디가 더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현업에서 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인터뷰를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조금 더 긴장하는 업무적으로 긴장하는 부분이 좀 되시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인터뷰를 최근은 아니죠. 꽤 됐는데 인터뷰를 봤을 때 제가 어떠한 걸 느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인터뷰를 봤을 때 인터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술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1차는 보통 기술 면접을 보고 이 기술 면접은 해당 현업의 팀장이랑 거의 대부분 보게 됩니다. 외국계 기준으로는 팀장 플러스 APEC이나 아니면은 HQ 헤드오피스에서 해당 이제 뭐 IT 기준으로 했을 때 IT의 리더가 뭐 코리아 지사의 어떠한 스페셜리스트나 뭐 어떠한 담당자를 뽑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자기도 한번 보고 싶다고 인터뷰에 가끔 참석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차 말씀드리고 영어의 기준은 뭐 저도 어떻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영어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영어로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킬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같이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옆 사람이나 아니면 APEC이나 다른 지사의 여러분들의 동료도 영어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메일이 됐든 컨퍼런스 콜이 됐든 아니면 직접 출장을 통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하든 그런 부분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어의 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역시 영어가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수준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업무에 조금 피드백이나 팔로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을 정도의 영어의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먼저 이제 기술 면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기술 면접은 IT 테크 기업과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으로 제가 나눴어요. 그리고 임원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IT 테크 기업과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나눈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기준이라기보다는 제가 세 가지 다 경험을 해본 결과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어떠한 느낌이냐면 자, 먼저 이제 IT 테크 기업 먼저 가볼게요. 뭐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쿠팡이나 뭐 네카라쿱의 당토라고 하나요, 요즘? 뭐 당근마켓, 토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보통 보게 되면 여기는 정말 찐으로 IT 테크 위주로 인터뷰를 보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경력기술서에 쓴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인터뷰를 하기 전에 레주메나 커버레터 이쪽에 명시했던 부분이 있죠. 이제 이력서나 경력기술서에 이 명시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현업에 있는 IT 팀장이나 리더들이 그거에 대해서 보면서 이거에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파이썬을 많이 쓴다고 했을 때 그 파이썬을 쓸 때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었냐?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문자의 포매팅을 할 때 F 문자의 포매팅이랑 뭐 퍼센트 문자의 포매팅, 그리고 포맷에다 붙였을 때 문자의 포매팅,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유용한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뎁스 있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개발자 포지션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보안이나 인프라나 아니면 이러한 그냥 파이썬을 쓰는 게 필수가 아닌 옵셔널한, 그러니까 선택적인 기반에서 플러스 어드밴티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질문은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질문하는 면접관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튼 여러분들이 하셨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뎁스 있게 물어봐요. 예를 들면 보안 쪽으로는 어떤 질문을 받은 적이 있냐면 SSL VPN 같은 부분에서 이제 IPsec VPN과 SSL VPN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러한 뭐 간단한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암호화에서 뭐 해시 처리에 대한 암호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SHA 뭐 256, SHA 1 이런 식으로 암호화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런 기초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프라 뭐 시스템 엔지니어 기반의 질문을 받았던 사례는 어떤 게 있었냐면 굉장히 이제 리눅스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쓰였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어떠한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웹서버에 장애가 났을 때 트러블 슈팅을 할 때 어떻게 됐냐, 그리고 뭐 L4에 대한 로드 밸런싱은 어떤 식으로 뭐 운영이 되냐, 그리고 뭐 L7 뭐 L7에서 어떠한 거를 페이로드를 어떤 걸 쳐다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약간의 테크 기반의 질문 리스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러한 이제 IT 테크에 대한 회사를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보게 됐을 때 되게 기초적인 것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초적인 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면 약간은 조금 크리티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 되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 왔어도 기본 역량에 대해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테크 기반의 뭐 네이버나 쿠팡이나 뭐 카카오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테크 기반의 IT 인터뷰를 보게 될 때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했던 기본 업무의 스킬셋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기초 원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인터뷰를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기준은, 대기업도 사실 대기업 나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은 IT 테크보다는 질문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낮은 건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주로 대기업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케이스는 어떤 업무를 해봤냐, 그리고 이 업무를 했다 그러면 그 업무를 할 때 주로 어떤 업무를 했냐, 어떠한 개선점은 있냐, 이런 식의 약간은 좀 러프한 질문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대기업에서도 이제 IT 기업 있죠. 삼성 SDS나 뭐 SK CNC나 LG CNS나 뭐 현대 오토에버나 이런 식의 이제 각각의 그룹사에서 갖고 있는 IT 기업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이전에 이제 IT 테크 기업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다른 일반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일반적인 제조 베이스의 대기업에서는 이렇게까지 IT 테크의 질문에 대한
요소가 들어오지 않을 케이스가 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IT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제너럴리스트에서 부분으로서 관리자 역량을 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루두루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기획을 해서 그 어떠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될 수 있게끔 프로젝트 매니저, PM 역할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에서 인터뷰를 볼 때는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뭐 주의 요소, WBS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러한 PM적인 요소를 여러분들께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무 역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고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가 지난 취업의 달인 시리즈 세 번째에서 이제 외국계 기업은 약간 JD가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 즉 일당백의 업무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 환경일 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IT 테크 수준의 기업의 질문 리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IT 기반의 백그라운드의 기반의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시스템을 소프트 플랫폼을 많이 써요. 그 이유가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그 IDP, 이제 Identifier Provider라는 이런 아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 솔루션, 이제 이런 굉장히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전사적으로 이제 본사에서 쓰고 각 지사는 거기에 이제 도메인에 대한 부분을 직접 조인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도메인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본사 도메인에 트러스트를 맺어가지고 이제 포레스트 환경으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지 이러한 식의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액티브 디렉토리나 뭐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나 아니면 익스체인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뭐 아웃룩이죠. 아웃룩에 대한 서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사용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해도는 어떻게 했는지 트러블 슈팅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직접 여러분들이 운영해왔던 약간 이거는 시스템 엔지니어의 수준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해오면서의 그런 백그라운드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했는지 그리고 뭐 문제가 터졌을 때 에이펙이랑이나 아니면 헤드오피스랑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원 면접입니다.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는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여기도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왜냐면 IT 테크 기업은 사실 임원 면접이어도 임원 느낌보다는 약간은 기술 면접에 조금 더 한층 더 심화된 기술 면접으로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그런 답변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네이버 쪽에 이제 인프라 쪽으로 이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제일 큰 플랫폼 서비스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랑 뭐 쌍벽을 이루지만 카카오보다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크고 굉장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대다수가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 쪽에서 이제 인프라, 뭐 네이버의 이제 사이트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로직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제너럴하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걸 기술 면접으로 봐야 될까요? 임원 면접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임원 면접이 아니라 기술 면접의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현재 지금 이렇게 무중단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원리랑 기술이 지원자분께서 생각하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지원자분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네이버가 서비스가 다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술 면접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답변을 드렸죠. 제가 아는 모든 인프라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임원 면접에서 이렇게 IT 테크 기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이 지원자가 현재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밑바닥이라는 표현을 하긴 그런데 이 지원자의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지금 지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원 면접을 할 때 IT 테크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됐다면 여러분들 긴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긴장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게 IT 테크 기업에서는 임원 면접과 기술 면접에 별 차이가 없어요. 직무에 대한 관련된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제너럴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보편화 이제 러프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내가 만약에 제조 쪽에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제조 베이스의 대기업은 뭐 CIS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CIS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경영지원본부죠. 일반적으로 경영지원 쪽에 있는 본부 아니면은 그룹 이런 쪽에서 그 경영지원의 그 리더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뭐 본부면 이제 본부장이죠. 그러면 그룹이면 뭐 그룹장이고 그런 식의 이제 뭐 굉장히 높은 분이 들어와요. 뭐 이사, 상무, 전무급의 이제 임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실 IT에 대한 부분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원 면접인데 약간 실무를 할 때, 그러니까 실무가 아니죠. 처음에 취업을 할 때 그 임원 면접에서 약간 인성 위주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력직이라면은 이러한 대기업에서의 임원 면접의 인성 면접은 지금까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고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보일 때 프로젝트를 가장 성공적으로 했는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이제 임원 면접을 갈 때는 경력직 기준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퍼포먼스를 어떻게 잘 이뤄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기의 익스피리언스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반면에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그런 인성 위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임원 면접에서 인성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여러분들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타 부서들과 유관 부서와 함께 소통이 항상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건지 어떻게 유관 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할 건지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처리를 해오고 혼자서 일당백으로 잘 처리하실 수 있지만 타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러한 대기업에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답변을 한다면 크게 이 대기업에서는 인터뷰를 할 때는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인터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인터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떨어뜨리려고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붙을 사람을 뽑는 건데 이 정도는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하기에 충분하다. 이 정도의 역량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성 부분에 이런 거에서 답변이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계 기업은 여기도 이제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죠.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CISO가 이제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지사에서도 외국계에서는 이제 CISO, 이제 최고 이제 정보보호에 대한 담당자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CTO가 될 수도 있고 테크 리더가 될 수 있고, 여튼 이런 IT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뭐 굉장히 좀 약간 원론적인 부분도 해가지고 뭐 좀 되게 뎁스 있는 부분까지 질문할 수 있어서, 이건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질문을 받은 적이 있냐면, 인프라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3티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클라이언트 단, 그리고 백엔드 단, 그리고 뭐 DB 단,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 구조와 원리가 어떤지, 솔루션은 각각은 어떤 걸 썼을 때 가장 좋은 건지, 이런 되게 좀 러프하지만 IT의 베이스가 본인만의 이제 노하우나 아니면 본인만의 이제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은 답변하기 어려운 케이스의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IT 부분으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영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보실 때 영어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운이 뭐 좋거나 좋다고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나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운이 나쁘면 내가 한국 지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라스트 라운드죠. 근데 에이펙에서 약간 오지랖 있는 뭐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나도 한국에 그 IT 스페셜리스트 뽑는데 나도 참석하고 싶다 해서 뭐 팀즈나 아니면은 줌 미팅 나도 인바이트 초대해달라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정말 재수없게 영어로 인터뷰가 돼요. 그랬을 때 영어에 대한 부분이 지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인터뷰를 할 때 특히나 외국 사람이 영어로 질문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무엇보다 얘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게, 얘들은 너 기 썼어? 그럼 깃은 어떤 버전 썼어? 얼마나 커밋을 했어?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너 파이썬 써봤어? 그럼 너 파이썬을 뭘 만들어 봤어? 파이썬 버전은 뭐 썼니? 너 IDE는 뭘로 썼니? 뭐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꼬리 질문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수없으면은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만 잘 되고, 무엇보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게 보장이 되고 인상이 된다면, 이 친구들은 사실상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 그리고 나랑 일단은 내가 질문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뭐 물론 불편한 사항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뭐 문제 없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 지사에 있는 영향력보다는 에이펙, 아시아 패시픽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고, 에이펙보다는 헤드오피스, 당연하겠죠. 헤드오피스에 대한 부분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헤드들한테 인정을 받고 헤드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 그러면, 비록 한국 지사의 여러분들의 리더나 아니면 사장이나 CEO가 프레지던트가 여러분의 인터뷰를 같이 진행함에도 내가 에이펙이나 헤드오피스에서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고 의견이 나오면 그대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케바케인데 나쁠 수도 있지만 너무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터뷰를 보는 거에 따라서 나의 인터뷰의 결과를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기술 면접과 임원 면접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고, ABC로 나눠서 IT 테크 기업, 그리고 대기업, 외국계 기업 이렇게 나눴는데요. 인터뷰는 사실상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했던 업무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인터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인터뷰를 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 리스트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보는 것보다는 내가 한 번씩 인터뷰를 한번 보면서 내가 인터뷰를 봤을 때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뭘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여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당 인터뷰를 이제 갔을 때 인터뷰를 질문을 받는 거는 그 현업에서 그 상대 측에 있는 인터뷰어들이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랑 같이 일을 하려면 이건 적어도 알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답변이 안 된다면 내가 이 부분은 아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오히려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좋은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인터뷰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경력, 커리어를 조금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제 경험과 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성원은 제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